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립니다. 이렇게 다니는 게 찔쭉찔쭉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다들 얼마나 아프냐고, 아픈데 일을 다니냐고 그 정도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질병은 때로 우리 몸에 극심한 고통을 주고 이제 면접 보러 가면 얼굴이 왜 그러냐면서 식당에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찢어질 듯한 마음의 고통을 줍니다. 분명 피하지 못할 숙명 같은 것이지만 때론 우리가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질병. 그런데 우리에게 어쩌면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도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속의 물질이나 생명 친화적인 물질로 만든 새로운 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의약품이 손대지 못하는 이 영역에 소멸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인류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질환의 극복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손댈 수 없었던 질병의 더 많은 영역이 어쩌면 치료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도 모를 새로운 가능성. 질병 정복이라는 원대한 꿈을 향한 도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손님들로 북적이는 한 대형 식당에서 바쁘게 일하는 그녀. 볶음밥 2개요. 바로 권상순 씨입니다.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참 진득해 보이는데요. 탕수육이요. 응. 탕수육을 하니까 제가 이게 기름 밑에서 긴 거야 이게. 아, 이 검은색 이거. 예, 여기 다 기름이 튀가지고 이거 다 여기도 그렇잖아 얼굴 이게 여기 턱하고 여기. 뜨거운 기름이 마구 튀어 화상을 입을지언정 홀보다 주방에서 일하길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일해도 잘 안 나가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 사람들이 저런 사람 쓰냐고 평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해피는 저런 사람 쓰냐고 그런 소리도 여태 많이 들었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 어린 시절부터 점차 함몰돼간 왼쪽 얼굴. 그녀는 이번에 안면 보건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는데요. 내년에 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술하기로 결정도 됐고 지금 그러고 왔어요. 혼인 신고만 한 채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이원호 씨와 내년 봄 결혼식을 앞둔 그녀. 어느 분이 신랑이세요? 요군요. 지금 경관대가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 참 금슬이 좋아 보이죠? 힘든 일도 둘이 함께라면 거뜬합니다. 두 분이 같이 일하시는데 괜찮으세요? 불편하시거나 좋거나 어떤 게 있을까요? 좋죠. 아무래도 집사람 얼굴 계속 보고 있고. 불편한 점도 많지. 나하고 일을 하면. 어떤 게요? 서로 한 번씩 트러블도 생기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싸우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고된 주방 일의 와중에도 참 알콩달콩한 두 사람. 남편 원호 씨와의 더 행복한 앞날을 위해 상순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상순 씨의 얼굴 정확히 어떤 상태인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골격도 작고 피부도 많이 얇아져 있어서 롬보그 병이 조금 진행이 많이 돼 있으세요. 그리고 얼굴의 표면에 좀 주름을 보시면 양쪽이 많이 상당히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색깔로 봐도 이런 부분이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이것은 색이 붉을수록 돌출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3차원 분석 이미지.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걸까?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롬버그병이라고 하는 질환으로 진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롬버그병은 한국말로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반안면
진행성 위축증이라고 이 표현을 하는데요. 얼굴의 한쪽이 처음엔 피부로 시작해서 진피, 피하지방들이 이렇게 위축되면서 심하면 연골이나 골격, 뼈까지 이렇게 작아지고 점점 작아지는 병입니다. 권상순 씨는 이번 수술로 왼쪽 안면 두개골의 함몰 부위를 복원하게 됩니다. 얼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왼쪽 뺨에 뼈 모양의 구조물을 이식하게 되는 건데요. 상순 씨 얼굴에 이식할 구조물은 3D 프린팅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예, 지금은 환자 CT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 내부 프로그램 통해서 그를 3D 모델링 파일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된 파일을 가지고 환자 맞춤형 디자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스컬을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스컬 상에 그 디텍트된 부분을 보완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좌우 대칭 형태의 스컬을 만들어서 필요한 부위에 적용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자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상순 씨의 얼굴에 뼈 대신 이식할 구조물의 모양이 완성됩니다. 그런 다음 드디어 3D 프린팅이 시작되는데요. 그 재료는 인체에 무해한 생분해성 물질인 폴리카프로락톤입니다. 이윽고 장장 5시간 만에 완성된 뼈를 대신할 구조물. 이것이 상순 씨의 얼굴을 복원시켜 줄 텐데요. 3D 프린팅은 의료 분야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첨단 기술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밀 의료라고 하는 환자의 개별에 따른 그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고요. 사실은 3D 프린팅은 이거를 뭐 환자 따라 다른 모양으로 10개를 만들어도 똑같은 모양으로 10개 만드는 거랑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의료에서 특히 환자 맞춤형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때 가장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의료 트렌드는 바로 환자 개개인에 맞춘 정밀 의료. 정밀 의료에 최적화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3D 프린팅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우리 모두가 지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이 보건의료 분야에 접목된 게 바로 스마트 헬스케어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쓰던 약들을 개인이나 어떤 질병 특정 그룹에 있는 환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고 또 지금까지 치료하지 못했던 난치성 질환이나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게 바이오의약품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유전자 분석 기술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등은 모두 환자 개인에게 맞춘 정밀 의료의 한 분야. 사람의 몸속 물질을 잉크로 3D 프린팅하는 3D 바이오 프린팅 역시 정밀 의료에 적용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잉크는 바로 사람의 세포입니다. 이 기업에서 현재 연구 개발이 한창인 기술은 줄기세포를 분화시킨 심근세포를 프린팅 원료로 합니다. 심근세포주들이 마치 심장이 박동하듯 움직입니다. 세포가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근세포가 나타내는 근육의 성질이 비팅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질환은 이제 심근경색 모델입니다. 심근의 일부 조직들이 이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심근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비팅을 안 하게 되고, 즉 환자가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심장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인 심근경색. 이럴 때 심근세포 잉크로 3D 바이오 프린팅한 심근 패치를 붙이면 심장이 다시 박동을 시작하게 되는 원리. 현재 이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질병 치료에 대한 새로운 기술,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은 어느 나라나 예외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삼삼오오 행진을 하는 이 사람들. I want to thank you for coming out to make Stony Brook Medicine's 2019 Cancer Survivors Day special. 바로 암 생존자의 날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입니다. Speaking of team, I'm a survivor. You don't know how important you are to us. You know you're not alone. You can find others who share their experiences, shed some of the fears that you have. 파란색 티셔츠 등엔 서바이버, 생존자란 뜻이죠. 그런데 암을 이겨낸 이들 생존자들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I did suffer pretty significantly going through chemo. Had a lot of vomiting, I lost about 30 pounds, and I lost a lot of strength. My skin was falling off of my fingers, so it was down to like the rawness of your skin. I was just the fatigue and being tired all the time was very difficult. I take chemo pills, oro chemo pills. I take hydroxyurea. It's a chemo pill that kills off your platelets, kills all your cells. So I'm anemic too.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살아남은 생존자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인데요. 그는 지난 2015년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했고 같은 해 말 다시 한번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치 소식. 그가 투여받았다는 면역 항암제 역시 화제였습니다. Personalized medicine is the key words right now. Medications that are developed specifically about a particular person's cancer. You come to me with a cancer, I take the cells, I develop the drug. 전 세계적으로 10명 중 4명꼴이 암에 걸리는 시대. 암을 이겨낸 이들이 축제를 벌이는 것은 역설적으로 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인지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암 치료의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미국 조지아주의 한 가정집. Hey, how are you? You too. Come on in. 림프 조직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 림프종을 알았다는 크리스탈 씨. When they first told me, I think I was a little bit of denial. I was thinking, oh, well, it's something that I can get medicine for, go back to work. Like, I really loved what I did. It took me probably a week or so for it to kick in that I really got diagnosed with cancer, because they were, explaining to me that I'd have to stop working and how the chemo was going to be, and then they were also explaining to me how I was going to lose my hair and that the chance that I may never be able to have kids, which we still don't know that. But that's another part of the process as well.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의 학교 선생님이었던 크리스탈 씨는 하루아침에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Hey, how are you? Oh, good. How are you? Good. So glad to see you today. 병에 걸리기 전과 후 두 시기의 그녀를 모두 기억하는 오랜 이웃 조이스 씨는 암을 극복해낸 지금의 크리스탈 씨가 그저 대견하기만 합니다. Like I said, I've known Crystal ever since she was 3 years old, and I've watched her grow into a very beautiful young woman who has a very positive outlook on life. And even though some of her growing up years were very difficult for her, she is an overcomer. And when she got the cancer diagnosis, her attitude was, I'm going to be a victor, not a victim. 그렇습니다. 크리스탈 씨는 남다른 생존자입니다. 암 환자로서 고통받던 시절부터 여태껏 하루하루 인생의 여정을 책으로 집필 중인데요. I do some pictures for family and friends. Okay, so this was before cancer. This was during the treatment, and this, of course, is what I look like after. SNS로도 다른 암 환자와 교류하고 있는 크리스탈 씨. 병을 앓고 난 후 무엇보다 큰 변화는 간호사가 됐다는 겁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남은 생은 암 환자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합니다. I had to do 6 rounds of chemo.
And then they had the immunotherapy as well, along with my chemo. The actual treatment itself wasn't that painful. I was in so much pain when I started because of where the mass was. After the first initial, and then of course they were giving me some pain medicine as well. After the first initial chemo, it had shrinked my mass enough where I had some relief and I could eat without pain. So actually she explained to me how I'm in remission and I can live in remission my entire life, but I'll never be considered cancer-free because the actual mass is still inside of me. It's just not cancerous anymore. And then I've done some right over here. 그녀가 화학 항암제와 함께 투여받은 것은 면역 항암제의 일종. 다행히 그녀는 림프종을 이겨내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바로 이곳에도 면역 항암제를 투여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금 넣으셨어요? 네. 한 스푼씩. 소금 꼭 넣으셔야 돼요. 네. 결과 괜찮아? 검사 결과 보고. 위암이라는 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그 건강검진에서 위암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맥이 탁 떨어지고 아 이제 내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그 생각에 이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발이 안 떨어지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반 만에 이제 간암이 또 생겼는데 그때는 아 이제 정말이구나. 이제 정말 여기가 끝이구나. 위 70%와 간의 일부를 떼어냈다는 남경빈 씨. 산책을 매일 이렇게 하세요? 네, 그래요. 얼마나? 한 번에 1시간씩. 두 번 해요. 하루에 두 번. 그렇게 나고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나면은? 하고 나면 처음에 올라올 때만 힘들고 나중에는 갔다 오면 아주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요. 비록 완치 상태는 아니지만 자신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고 있음을 느끼는 그녀. 발걸음이 가벼워요. 이렇게 산에 가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꾸준히 맞다 보니까 아, 몸이 좋아지는구나. 그걸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남경빈 씨는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환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면역 세포의 숫자를 1000배까지 배양해 무려 수십억 개까지 증식시킨 후 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원리로 면역력을 높이는 겁니다. 바로 이 액체 주머니 속에서 면역 세포가 자라고 있는 건데요. 초기 간암일 때 적어도 절반 이상의 재발을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말하는 항암제는 화학 항암제를 말하는데 그 화학 항암제라는 거는 빨리 자라는 세포를 공격해서 그 세포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가장 빨리 자라는 세포니까 암세포가 가장 많이 죽겠지만 일반적인 정상적인 세포 중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만드는 세포라든지 안 그러면은 장의 점막을 만드는 세포도 같이 공격을 받게 돼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거에 반해서 면역 항암제라는 것은 환자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암세포를 스스로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항암제를 말하게 됩니다. 최근엔 1세대 화학 항암제, 2세대 표적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에 이어 새로운 차원의 항암제가 개발 중에 있는데요. 고통과 부작용 없는 암 치료라는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 항암제의 역사를 다시 쓸지 모를 신기술이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표된 것입니다. 전인상 실험에서 우리가 그 동물을 통해서 약물을 투여했을 때 부작용이나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그 최대 용량을 우리가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이라고 그러는데 이 노엘값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약물을 투여하면은 그 환자가 그 부작용이나 독성이 나타나지 않겠죠. 이러한 항암 치료 방법을 노엘 테라피라고 우리가 처음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통 없는 항암 치료.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신개념 항암제를 인체에 투여하면 혈관을 통해 서서히 이동하다가 암세포 부위의 혈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주변 조직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채 암 조직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이윽고 암세포 안으로 침투한 약물은 암세포만을 죽이게 되는 것. 이러한 원리로 약물을 지속 투여하게 되면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암세포만을 완벽에 가깝게 사멸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독성 컨트롤이 매우 뛰어나서 독성이나 부작용 없이 암 조직에는 그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그 선택성이 매우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독성 부작용 없이 암세포를 거의 사멸 수준까지 치료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최대 무독성 한도, 노엘값 한도 내에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실제로 이 신약의 전임상 실험, 즉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암 조직이 확연히 줄어드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앞선 바이오 의약품 중 하나는 바로 백신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도 백신이 가장 많은 목숨을 살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백신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의료 수단이죠. 우리가 보통 감염 질환에 이제 걸렸을 때 이제 거기서 잘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음번 똑같은 균이 감염이 될 때 그 병이 안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방어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 균에 대해서 그런 이제 그 방어력을 이제 갖게 되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건데, 요런 걸 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능동 면역이라 그래요. 요 능동 면역 기전을 갖고 우리가 병원군 그걸 갖다가 이제 불활화시키거나 약독화시켜서 이제 주사제로 만들어서 접종하는 것이 백신이 되겠습니다. 달걀로 백신을 생산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국내 백신 기업들이 가진 주요 혁신 기술로 유정란 배양 방식이 아닌 세포 배양 백신이 있는데요. 세포 배양 방식으로 독감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은 전 세계 단 2곳뿐. 세포 배양 방식이란 세포를 활용해 바이러스를 배양, 백신을 생산하는 것으로 생산 기간이 비교적 짧아 독감 대유행 시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고 항생제로부터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국내 한 바이오 의약품 기업에서는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2가지 바이러스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 중. 만약 새로운 수족구 백신이 상용화에 들어간다면 수족구병 예방 효과가 월등히 높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선 또 다른 바이오 의약품 중 하나는 바로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이기 때문에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데 유용한 줄기세포. 바로 그 줄기세포 치료제로 수술받게 될 이 사람. 침대에 앉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데 오른쪽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달아있는 상태라는 김경미 씨. 또 요양보호사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도요. 네, 그거 이렇게 가서 이제 집 안에서 하는 거니까요. 제가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무릎이 아프신데 일을 좀 하시기가 좀 힘드신 분이셔서 좀 쉬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지금 제가 얼추 한 달은 놀았어요. 지금요.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수술을 하려고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이제 쉬기도 하고 지금 얼추 한 달 넘게 지금 수술하려고 집에서 쉬었다가 이제 지금 여기로 온 거죠. 이렇게 디딜 수가 없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래서
조금 다닐 때마다 이렇게 통증이 심하니까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다니는 이게 찔뚝찔뚝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다들 얼마나 아프냐고, 아픈데 일을 다니냐고 그 정도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대체 얼마나 아프기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걸까요? 질병의 고통은 가족들에게도 큰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단계가 지나버리면 느끼기가 힘들잖아요. 아프다고 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씩 나이가 먹으면서 엄마 아빠가 아프시면은 좀 진짜 우리 엄마 아빠도 나이가 많으시구나. 그래서 좀 아프시단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치? 그동안 참아왔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미 씨는 오늘 드디어 수술에 들어갑니다. 오늘의 수술로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경미 씨. 수술 번트 가시는데 예? 어떠세요? 떨리죠. 잘 되겠죠. 잘 다녀와. 과연 경미 씨는 어떤 수술을 받게 될까요? 경쾌한 음악 속에 현란한 몸동작을 선보이는 이분. 안 아파요? 재밌어요. 다리 안 아파요. 아프면 못하겠죠? 지금은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수술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네. 정말요? 네. 그냥 우리랑 똑같이 하니까. 그런데 예전 같으면 지금 이쁜 씨의 모습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걸을 때도 많이 아프고 불편하고 또 계단 걸을 때도 또 가다가 또 쉬었다가 또 가고 그렇게 많이 불편했었어요. 엄청. 길거리 가다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걷는다 하면은 그 걸음이 이게 펴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한참 마사지를 해야 돼. 그러면 조금 이제 걷고 그래서 잘 때도 시끈시끈하고 통증이 있어갖고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랬던 그녀가 확 달라진 계기는 바로 줄기세포 치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자의 무릎 연골을 재생시킬 줄기세포인데요. 이것이 그 놀라운 능력을 지닌 줄기세포라니 정말 신기합니다. 환자의 연골에 구멍을 뚫어 그 구멍에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수술은 이뤄집니다. 손상된 연골 병변이 줄기세포를 자극해 연골 분화 촉진, 염증 완화 등의 작용을 해 손상된 연골이 재생되는 수술로 이쁜 씨는 이미 3년 전에 그리고 경미 씨는 이번에 이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3년 전에 이 수술을 받은 이쁜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수술 부위를 MRI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술 받기 전 MRI와 비교해 보니 여기 이제 오늘 찍은 거고 이게 수술 전에 이제 촬영했던 MRI고. 또 여기 연골이 이렇게 손상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오늘 찍은 MRI예요. 오늘 찍은 MRI에서 같은 부위가 이제 우리 줄기세포 치료하고 3년이 지났고 이제 6개월 만에 뵌 상태에서 이렇게 연골이 도톰하게 잘 자라 나왔어요. 오늘 MRI 결과에서는 아주 만족스럽고 영상적인 평가에서는 뭐 99점 이상 드릴 수가 있는 아주 만족스러운 평가입니다. 줄기세포를 투여받기 전과 후 달라진 무릎 연골의 상태를 비교해 보시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비교적 젊은 55세
비교적 젊다는 건 이제 사회적 활동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받고 나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했을 때 아직 일이나 노동력도 아직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운동, 스포츠, 레저 활동, 취미생활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윤택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어느 정도까지 다 살려내야 된다라는 기준에서 이 환자분은 이제 줄기세포란 치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도 한창입니다. 한 대학교의 산학협력연구실. 바로 이곳에 연구에 쓰일 줄기세포가 보관돼 있습니다. 액체 질소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면 세포를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정상적인 세포 상태 그대로 장기간 보관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된 줄기세포로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쪽 공간은 그 세포에 대한 특성 연구나 이제 그 기존 연구를 위해서 진행한 세포 실험 결과 그리고 동물 실험 결과들을 이제 샘플을 가지고 분석하는 곳이고요. 단백질 분석이나 유전자 분석이 이제 기본이 되는 그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실에서는 세포 특성 연구, 세포의 효능 평가 등에 관한 실험을 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차세대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는 또 다른 질병을 타깃으로 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세포 치료제가 개발되기 이전에 이제 기반을 닦는 역할을 연구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진입을 하기 이전에는 충분히 이제 안전성에 대한 부분, 유효성에 대한 가능성을 다양한 세포 시험이나 비임상 연구,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바로 아토피 치료제. 기대 이상의 임상 시험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세포수를 5천만 개 준 경우에서는 환자의 대다수가 한 40% 내지 50% 이상의 정상의 호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기존 제제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이제 획기적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줄기세포를 줬을 때 환자로부터 이제 그런 가려움증 유발되고 있는 가려움증이 생기고 있는 걸 우리가 막아준다 그러면 더 큰 치료 효과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한 번의 효과로 우리가 3, 4개월 동안에 그런 효과를 얻었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세포 치료제의 역사는 그리 짧지만은 않습니다. 김가연 씨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세포 치료제의 수혜자인데요. 예전에 비하면 한결 호전된 상태라는 그녀. 이렇게 여기 왼쪽 한 발에도 체중을 좀 균형 잡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해요. 앞으로도 또 다치거나 그러지 않게끔 균형 잡는 운동 같은 것도 이제 좀 해주세요. 다가 밀고 다시. 전직 배드민턴 선수였다는 그녀가 어쩌다가 무릎 수술까지 받게 된 걸까요? 저 선수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차세대 배드민턴 선수로 이제 성장하겠구나 하는 시기에 물이 차서 도저히 이제 경기는커녕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 같아서 찾아온 경우입니다. 저도 MRI를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이렇게 한쪽 면에 바깥쪽인데요. 이게 바깥쪽 위에 뼈 대퇴골이 완전히 뼈가 다 뼈하고 연골이 이쪽이 패여서 없어지는 그런 경우. 그래도 많이 이제 잘 아물었어요. 그 근육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좋고. 뼈와 연골까지 손상된 김가연 씨.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선 뼈 이식을 해서 요 뼈의 높이를 맞춰주면서 여기서 떨어져 나간 데서 연골을 채취해가지고 연골을 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 이식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연골이 배양되는 한 6주 이후에 다시 이제 여기에 연골을 이제 이식을 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핑크 색깔로 겔 타입의 자가유래 연골 이식을 배양해서 이렇게 넣어준 그런 사진입니다. 수술 후에는 텅 비어 있던 결손 부위가 어느 정도 채워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유래 연골 세포 치료제는 환자 자신의 무릎에서 연골을 채취를 해서 채취된 연골을 GMP 시설에 입고한 후에 안전하게 채취된 연골 조직으로부터 연골 세포만을 분리를 해서 대량 증식한 후에 환자의 이식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병원에 공급하는 치료제를 자기 연골 유래 세포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 자기 유래 연골 세포 치료제는 우리나라 생명공학의약품 1호로서 장기간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 바이오 의약품으로서는 드문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현재 데이터가 20년을 쌓여 나가면서 우리나라 임상시험이 적용한 지도 이미 20년입니다. 세계 2위 기술로 시작을 해서 이미 환자가 수술을 받았던 2년 반 전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던 기술이고요. 현재는 그 연령층이 45세에서 55세까지 넓어졌고 그 사이즈도 한 2제곱센티미터 이상이면은 이제 허용해주는 형식으로 건강보험이 이렇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아주 좋은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바이오 의약품은 연구 개발 및 임상시험, 그리고 인허가와 생산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환자와 만나게 되고 사회적인 검증까지는 더 오랜 세월을 거쳐야 합니다. 바이오 의약품 생물학 제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성이에요. 생물학적 제제는 부작용이 왔을 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이 소위 말하면 점검 단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1980년대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혈액 제제인 혈우병 치료제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厚生省の責任、政府の責任、国の責任、本当に心にありません。この言葉だけでは言い表せませんが、本当に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 문제의 발단은 미국에서 수입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이 혈액으로 만든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수천 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중 수백 명이 결국 사망에 이른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현재 세계 3대 바이오 의약품 시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사회는 그 후 이처럼 바이오 의약품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そういうことがやっぱり起きらないようにやっぱり今は厳重にですね、その国も製薬会社も研究開発の段階からその認可に至るまできちんとした手続きを踏んでやってるわけですけれども、ただそうは言ってもですね、どういう患者さんに投与するかっていうのが、認可された後でなかなか広がっていきますと思わぬやっぱり予測できない部分というのがまた出てきますので。 일본의 간토 평야, 수도 도쿄 남부에 자리한 가나가와현. 바로 이곳에 대규모 연구 단지인 쇼난 헬스 이노베이션 파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대형 제약사가 설립한 이곳 연구 단지에는 지난 2018년부터 제약 벤처, 학계 벤처 등 다양한 형태의 42개사가 입주해 각종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와 병원, 헬스케어 분야까지 아우르는 열린 혁신을 추구하는 모델을 지향합니다. いろんな専門性とか知見とか経験を生かして、共同で連携を取りながらイノベーションを起こしていくというもう今世の中の流れになっていて、一つの会社でどこまでそれができるかといったらもう明らかに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の方が効率がいいという背景が効いていると思います。 그렇다면 이곳에선 실제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 기업의 협조를 얻어 연구실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なんかいろんな研究や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ね。そうですね。がんもアルツハイマーも、その他希少な疾患であったり、いろんな、病気の種を探す、実験をここでやっています。
이곳 기업에서는 약의 원료 물질 발굴을 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 その試験をしています。これって今結構動きが早いんですけど、はい。なんかこれ一つのあれを探すにどれぐらい期間がかかりますか？薬の種を見つけるだけでだいたい10ヶ月ぐらいかかります。で、そこから薬を育てていく、そこに5年とか、7年とか、それぐらいかかります。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린 혁신을 통해 신약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제1의 목표.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このプロジェクトだったら将来こんなリスクがあると自分たちでは気づかないようなものも場合によっては他の研究者がそこに気づいている可能性があります。ですのでそういった交流を行うことによってリスクを避けそして成功確率を上げるということにも貢献できるかなと思います。 한편 바이오 의약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경우는 확실한 규제와 확실한 지원이라는 정부의 두 가지 원칙이 바탕이 됩니다. 뉴욕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이곳 바이오 벤처 인큐베이터는 다양한 바이오 의학 벤처들이 입주했는데요. So this is our original room. I came here alone. I moved from Buffalo, New York, and set up this first room as a lab. 이 벤처 기업에서는 현재 부작용이 없는 새로운 골수 이식법을 개발 중. So how's your DC experiments are going? It's going well. I got the new cytokines, so trying to test those and then making new media. 이곳의 벤처 기업들은 첨단 실험 장비가 구비된 연구실을 저렴한 비용에 임대할 수 있으며 세금 혜택은 물론 외부와의 협업 기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We also formed a number of collaborations with very large pharmaceutical companies. Unfortunately, I cannot disclose most of their names, but one of them is Johnson. 단순히 인큐베이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벤처가 태동하는 단계에서부터 외부 기업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We are extremely lucky to be here. We've been here for about 3 years, and we don't want to leave. To have this support for this specific industry in the life sciences does help. It's hard when you're starting a company that's so expensive to start from the beginning, you know, equipment, materials, everything that you need. So to have these incentives, you know, it helps really compete with the other job markets.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이오 의학 업계가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열린 혁신을 하며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바이오 의학 업계도 이러한 문제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얼마 전 미국의 한 대형 제약 회사는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신약 개발의 단서를 잡고도 이를 숨겼다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신약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를 수많은 환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처사였죠. 그렇다면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미국의 학계 전문가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Currently, the incidence is rising, actually because medicine has become very good at treating illnesses of old age. Then people are dying more and more of Alzheimer's because they're surviving other diseases. So I think that the reason this Pfizer case has captured the imagination of people is that it seems unbelievable that even the smallest possibility of a cure or some kind of treatment would go uninvestigated. But again, it's important to remember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have very different aims than we as patients necessarily or than the government does. And the lessons we've learned in America that are most valuable for the rest of the world are that you only get to lose the trust and confidence of the public once. And once that happens, it's very hard to regain that trust. 기업이 사익만을 추구했을 때 단 한순간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식약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환자 안전, 국민 안심입니다.
따라서 바이오 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제품 개발부터 허가, 사용 이후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현행 허가 심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고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 등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우리 바이오 의약품 기업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글로벌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있어서도 세계 제2의 생산 능력을 갖추는 등 명실공히 바이오 산업의 꽃을 피우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바이오 의학계의 가장 큰 성과는 뭐니 해도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는 화학식만 알면 쉽게 복제할 수 있는 합성 의약품과는 달리 생산 공정이 까다로운데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바이오 시밀러는 유럽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의 강점은 오리지널 제약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환자 접근성이 좋고요. 그래서 결국 환자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질병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확대는 질병 치료의 기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먹거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권상순 씨의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부 다 마음 편하게 먹으라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편하게 먹으려고 해도 안 되네. 좀 불안해. 무서워요. 많이 무서워. 잘 되실 거예요. 네. 또 지금 그 모습에서 싹 바뀐 걸로 또 새롭게 태어나실 것 같은데. 잠시 후 수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남편을 두고 수술실로 향하는 상순 씨. 경부 조직은 3D 프린팅을 이용한 그 골 재건제를 이용해서 광대뼈하고 눈 아래뼈 그리고 상악두개 재건을 했고요. 나머지 연부 조직도 피부나 지방층까지 위축돼서 작아져 있던 부분들은 배에서 지방을 뽑아서 지방 이식 수술을 한 것이 오늘 수술의 계획입니다. 상순 씨의 골격에 맞게 디자인돼 3D 프린팅을 통해 미리 제작된 인공뼈가 오늘 상순 씨에게 이식될 예정. 잠시 후 수술이 시작되는데요. 수술실 밖, 남편 원호 씨의 기분은 어떨까요? 좋죠. 근데 뭐 집사람이 나중에라도 다 낳고 나서 이제 당당하게 다니면 뭐 그걸로도 만족합니다. 저는. 그동안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상순 씨. 3D 프린팅된 인공뼈가 드디어 그녀의 얼굴에 이식될 차례. 어쩌면 이 작은 조각 하나가 긴 세월 그녀를 괴롭혔던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지도 모를 일. 과연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까요? 근데 이런 바이오의약품 분야들과 태동하면서 새로운 이런 바이오의약품들은 그런 만성 퇴행성 질환들에 있어서 완치의 기회까지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환자들에게 가장 큰 희망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질환이 이런 바이오의약품에 의해서 극복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하고 연관이 되어서 굉장히 큰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못 고치는 질병이 90%다.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최근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들이다. 바이오 의약품은 단순히 질병 치료의 새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꿈꾸는 건강하고 고통 없는 삶을 위한 꿈이자 희망입니다.